모건 스탠리 이사를 지내신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그 유튜브는 좀 잘 운영이 되고 계신가요? 네, 강관의 의식주주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좀 축하드립니다. 더 빨리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이제 2만 명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잘해주시고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강관우의 의식주주 많이 그러니까요. 또 들어봐 주시면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민하는 저희 방송 훈훈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지금 저희가 8월 들어서는 대표님을 처음 뵙다 보니까 지난 7월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총평을 듣고 싶어요. 시장을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이런 장을 보셨을 때는 또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올해 봤는데요. 이런 장은 처음 봤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같은 장도 처음 봤고 네. 7월 같은 장은 진짜 저로서는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시장을 봤는데 이렇게 노상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 이런 데가 없었거든요. 네. 참 7월 초부터 저는 이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을 여기 올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사고를 쳤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의 지금 손실을 네. 초래했다. 음. 근데 이제 이 돈이 말이죠. 우리가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반도체 팔고 자동차 수출하고 이래서 번든 돈들이잖아요. 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남들이 가져갔습니다. 음. 좀 그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하는 분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 되고 뭔가 잘못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하루에 그냥 다 반영하는데 그죠? 네. 네. 하루에 막 10%씩 15%씩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는 2배씩 가잖아요. 네. 제가 숫자를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대비가 지난 6월 26일이죠. 그때 이제 레버리지 ETF가 그 다음 날 27일 날 이제 거래되기 시작한 건데 그날 대비해서 떨어진 것도 상당한데 마이너스 20% 그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네. 레버리지 ETF는 2배보다 더 떨어졌어요. 1배가 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 7월에 대해서 변동성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물론 레버리지 ETF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극대화한 것은 맞지만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면 거기도 똑같이 흔들렸다. 예, 그러면 거기도 이 2배 레버리지 영향을 받은 거냐 이렇게 좀 반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 영향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레버리지 ETF가 우리를 막 흔들었잖아요. 네. 근데 떨어진 걸 보세요. 거기가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2배로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진 하락률보다 우리 코스피 하락률이 훨씬 더 깊었습니다. 2배 이상으로. 그런 걸 보면 거기도 떨어졌다? 그거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2배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레버리지 ETF 한 분들은 4배 내지는 5배가 떨어진 거예요. 네. 2배 이상 떨어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그리고 그쪽으로 유동성이 다 몰려갔잖아요. 근데 딴 쪽이 풍선 효과를 눌려버린 거죠. 코스닥이 그랬고 다른 뭐 테마주들 각 종목들이 이제 눌려버린 건데 뭐 어제 오늘 보면 코스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연치고는 참 신기하잖아요. 레버리지 ETF 거래 확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쪽이 다시 강해지는 그런 풍선 효과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레버리지 ETF 규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두 당장에는 번째는? 네. 당장에는 뭐 있어 보이는 느낌이 조금 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코스닥의 수급은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일단은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단 뭐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내러티브가 좋고 유동성으로 좋고 수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이게 상승이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고 그러면 글쎄요라고 제가 대답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또 최근에 미국 쪽도 보면은 뭐 그런 쪽에 또 대안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이요. SK 하이닉스 ADR 매수도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EWY의 EWY 3배 있죠. 호루도 한국인들의 매매가 많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가가지고 저희는 두 군데를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언더라잉 쉐어 그러니까 여기 본주도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네. 환율도 네. 지금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화가 절상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원화에서도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서학 게임들은 네. 아, 맞아요. 양쪽으로 깨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승부를 볼 그러네요. 때가 아니다. 예. 우리가 지금 좀 참 우픈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저 올 때마다 그 PER 뭐 10배 갈 겁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PER로 보나 PBR로 보나 저평가 매력이 다시 오히려 살아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도망갈 때가 아니다. 예. 아, 그러면 8월 시장에 대해서는 도망갈 때가 아니다. 조금 지금부터 열심히 종목을 공부해야 될 때죠. 아. 네. 제가 올 때마다 계속 현금 20%씩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귀찮게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용 많이 쓰지 마세요. 레버리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확신보다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 훈장 같은 얘기만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부터는 현금을 좀 쓰셔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우리의 저점은 뒤로 하고 지난 네. 수요일 뭐 이 정도가 저점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럼 한국 증시가 오늘 대표님 가져와 주신 자료의 제목을 보니까 되살아난 증시 저평가 매력 이렇게 봐도 되는지 네. 근데 궁금해요. 그거 저평가 매력이 살아나긴 살아났죠. 네. 제가 K 증시 혁명을 쓴 이제 저자로서 네. K 증시 혁명 그 책 위에 딱 보면 그 부제가 써 있어요. K 증시 혁명인데 뭡니까? 무슨 혁명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이제 25년까지다. 네. 25년 뒤로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저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망령이 지금 되살아난 이런 느낌이 최근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정부 측에 하는 게 보니까 옛날 하던 거랑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달려간 면이 있죠. 너무 포모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너무 많이 달려갔다. 네. 우리가 자초한 그 위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뭐 컨콜 우리가 들어서 이제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키옥시아는 어닝스 미스하는데도 이렇게 자사주사가 주가를 저렇게 들어 올리는데 우리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야? 이거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박혀 있는데 8월 한 달 정도는 뭐 옆으로 가면서 서로 이제 간을 좀 볼 가능성이 크고 기간 조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매물들이 층층이 이렇게 네. 있잖아요. 이걸 누가 사가지고 뚫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뭐 우리가 아무도 없었을 때니까 그냥 막 먼저 가는 사람 임작을 해서 막 달려갔는데 이제는 거의 계속 층층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사주기 전에는 쉽게 뚫지가 힘들 거다. 그럼 대표님 오늘 기왕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김에 조금 안 좋은 얘기 먼저 하고 희망 주는 얘기로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 좋은 얘기를 조금 여쭤보자면 블룸버그가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거고 우리는 정말 투자 부적합 국가로 가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제가 보기에 안 좋은 시장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다. 일부는 저는 동의해요. 부적합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저평가됐는데요. 단 변동성이 좀 높아져 있다. 네. 변동성 잡으면 됩니다. 이제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60일 평균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빨간 거로 해놨는데 우리가 집단적인 투기를 한 결과로 변동성이 저렇게 높아졌어요. 네.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제가 이 파란 박스로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 한 2% 정도만 돼도 우와 시장 많이 올랐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지수 2% 움직이면 그러니까요. 아 오늘 강세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앵커께서 아까 인트로 하실 때 네. 오늘도 지수가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다행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까 마이너스 내려갈 때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거의 보세요. 이게 보니까 하루에 변동폭률이 5% 맞아요. 이 정도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해요. 정신 못 차리면요. 저기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개별 종목보다도 더 큰 상황이죠. 네. 근데 예전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ETF가 들어오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여기 작은 박스 하나 해놨죠. 네. 최근에 더 불을 붙인 게 레버리지 ETF. 이것 때문에 더 커진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이게 뭐 큰 뉴스는 안 마치 다뤄졌지만 리스트에도 못 네. 들어갔죠. 네. 우리가 이제 13년째 13수를 하게 생긴 거예요. 13년째.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무슨 이런 변동성이 있는 회사를 선진국 주식에 넣어준다고요? 넣겠습니까? 지금 외국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시장 본다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우리 서학 개미들은 미국 본다고 잠 못 자죠. 외국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시장 본다고 잠을 못 자요. 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나스닥도 움직이지만 그러니까요. 마이크론도 움직이고 다 우리 눈치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될 정도로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변동성이 지금 커져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데 무슨 MSCI 선진국에서 뭐 웰컴을 하겠습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개별 잡주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말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 변동성이 내려간다. 집단 투기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게 지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보면 저게 이제 피크 올라갔던 게 쭉 이렇게 좀 내려오는 국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종목을 고르는 테마를 고르는 그런 정석 플레이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뭐 우리 시장 저평가에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을 거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레버리지 ETF로 인한 집단적인 투기라고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거는 정점은 찍고 이제 조금 완화된다면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완화는 될 거는 같은데 그동안 실탄 그 피를 공급한 게 어디예요? 개인들이었죠. 개인들이잖아요. 네. 지금 손발이 다 잘려나갔다. 없어요. 투자할 돈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럼 누군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실탄이 다 떨어지고. 네. 그럼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아직 이제 간을 좀 보는 이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간은 왜 보는 거예요? 반도체를 잘 안 믿는 거죠. 일단은. 아 그래요?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가 10배 간다 뭐 이걸로 막 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반도체는 안 그럴 걸. 또 사이클이 들어올 거야.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밸류에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마이크론도 미국 시장 대비 70%를 PER을 할인해서 봐주고 있어요. 70%를.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비슷하게 지금 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맨날 와서 얘기하잖아요. PER 10배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4배, 3배 중반 네. 가 있어요. 그럼 한 60%, 65% 이렇게 지금 디스카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어느 순간에 거꾸로 60% 정도 빠질 수 있다. 니네 맨날 그랬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너무 지금 과도하게 할인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요. 희망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 때마다 PER로 10배를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12,000 생각을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네. 너무 높다. 네. 9천 뭐 초반이었으면은 뭐 그 정도 많이 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때도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드디어 목표가를 추월했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목표가를 찍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보통 목표가라는 거는 거기까지 룸이 한 20%, 25% 이 정도가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게 시장의 모습인데 그때는 ADR 한다고 뭐 달렸는지 뭐 실적 기대감으로 달렸는지 쭉 가가지고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C총을 넘어가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ADR이 상장된다는 이벤트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가 있었어요. 상당 기간 유지됐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랬었는데 뭐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자 PER 보겠습니다. 네. 다 10배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 PER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P 나누기 이익이에요. E가 이익인데 네. 이익이 계속 상향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밑에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PER이라는 건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가도 너무 많이 갔다. 제가 이 차트를 17년짜리를 제가 구해왔는데 네. 제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건데 여기 밑에 한 번씩 위기 국면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이게 표준 편차 2,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평상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항상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2위까지 가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가 정기분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영역까지 간다고 그건 참 나오기 힘든 건데 지금은 3 영역을 벗어났다. 네. 여기 보면 마이너스 3 표준 편차를 지금 벗어난 데로 지금 가 있어요. 처박혀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보면 싸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정도로 갈 정도로 지금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거를 PER 3.5, 4.0 뭐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니네 이익 반 지금 줄 수 있어. 이런 거로 보는 사람들은 야 저게 어떻게 유지가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지금은 그 정도로 볼 필요는 없겠다. 너무 내려와도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선행 PER이지 않습니까? 선행이죠. 그래서 올해 이익 잘 나오는 건 아는데 내년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높으니까 네. 그걸 땡겨오면 1년 선행을 해서 보면 지금 PER이 너무 싼 건데요. 네. 지금 시장의 의심은 내년도에 정말 저만큼 이익이 나와서 이렇게 싼 게 맞아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30년 경험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평균한 우리는 컨센서스를 읽잖아요. 네. 우리 시총 제일 큰 게 뭡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27년 거요. 이 파란 줄인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위로 올라갔고 28년 것도 더 올렸어요. 그 결과로 보세요. 코스피 전체 이익이 안 줄어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지금 할인해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실적 발표가 났으니까 이제 더 이제 세세하게 보고서 이제 올린 건데 하이닉스는 뭐 27년 거는 약간 줄였습니다만은 하이닉스 것도 28년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이제 현실적으로 야, 너 목표 주가 궤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 이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는 특히 하이닉스는 한 10% 정도 이렇게 내린 그런 이제 수치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전망치는 계속 상향 사이클에 있다. 저는 그런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괴리도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00% 내외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괴리도가. 네. 그러면 시장도 한 반 틀렸다고 생각하고 애널리스트도 반 틀렸다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대강 전고점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지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5년, 26년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잖아요. 네. 저는 성장주라고 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6개월, 9개월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벌써 지금 8월 아닙니까? 6개월 지나면 벌써 27년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를 보죠? 27년 후반이나 28년을 보잖아요. 네. 28년을 볼 때 여기 보세요. 28년을 볼 때 벌써 옆으로 눕잖아요. 4%.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크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익은 많이 나는데 많이 고도화한 데서 이익은 많이 나는데 성장률은 준다. 성장 모멘텀은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치주화 될 가능성이 있다. 가치주로 밸류에이션 되면 어때요? PER이 낮게 낮죠. 봤죠. 네. 낮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배, 3.5배, 4배 여기 가 있는데 이게 10배로 간다는 생각은 우리는 너무 과도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4배, 5배 선에서 움직이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네.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뭐 10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 때 8배 정도 가도 뭐 적당히 많이 가는 거다. 8배가 그때 당시에 PBR 선행 기준으로 2.01배였어요. 네. 우리가 역사상 최고치를 갖다 6월 중순 하순에 그때 찍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열심히 뭐 회복을 하겠다, 발동을 건다 그러면은 뭐 연말이나 아니면 다음 그 1분기 중에는 뭐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고 오히려 현금을 종목 발굴해서 지금 하나씩 넣어놓을 때다. 포석을 깔아놓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근거가 나와야 실적 추정치를 바꿀 텐데요. 네. 솔직히 저의 그 정말 솔직한 의구심은 근거가 나왔을 때는 주가는 더 내려갔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상향 이익을 저기서 더 상향할 근거가 과연 나올까? 지금 옛날 같이 상향이 이렇게 상향을 안 하죠. 만큼씩 상향하죠. 상향만 나와주면 주가는 저는 정고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향이 나오면
이거는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그게 걱정돼서 데다가 주가가 먼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TSMC나 마이크론의 이익에 약간이라도 뭔가 기스가 나면 한국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같이 맞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우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우려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다행인 것은 이런 거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주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 네. 간밤에 좀 많이 좋더라고요. 아, 이거 좋은 뉴스 아닙니까? 네. 예. 애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네. AI 안 한다고 하는 애플이 CXMT 간다고 하면서부터 야, 우리 막 쫄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고 지금 아까 풍선 얘기했는데 한쪽 누르면 한쪽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막 갔던 유동성들이 이제는 다시 하이퍼스케일러들 돈 벌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순서 기다리면 또 오지 않겠느냐. 하이퍼스케일러 돈 벌면 또 뭐 합니까? 계속 투자 올리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그 낙수 효과 제일 마지막에 보는 데가 어디예요? 메모리 업체들이 보게 돼 있어요. 예. 아까 PER로 밴드를 보여주셨는데요. PBR로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PBR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PER로 보면 너무 낙관적인 그리고 너무 이익이 많이 올라간 거를 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우리가 김혜매 앵커께서도 애널리스트를 하셨기 때문에 저게 이익이 손실이 나잖아요. 구할 수도 없고 네. 예. 그리고 이익이 너무 줄어든다. PER이 뭐 100배도 좋고 막 500배도 좋고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PBR은 안 그래요. 장부 가치라는 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처질 때 0.8배 그 정도 가면 항상 딛고 일어나요. 그래서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 아주 오래 한 분 견해에 따르면 항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0.8배에서 주어야 된다. 네. 이 PBD 날 때 줍자라고 맨날 그래서 거길 방어선을 쳤던 건데 이걸 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다 PBR입니다. 선행 기준으로. 항상 0.7, 일배를 못 0.8 네. 여기서 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건데 이때는 이게 그래도 계속 정당화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ROE가 25년만 하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25년만 하더라도 기업 코스피 ROE가 7% 내외였어요. 그러면 PBR 0.7, 0.8이면 뭐 페어 밸류에이션 근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도약을 했을까요? 이익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ROE가 어디까지 갔어요? 과거에 3배 정도의 지금 24%, 25%까지 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도약할 때는 이거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착각으로 막 가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익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뭐 거기까지 가서 계속 옆으로 가지만 밑에 모수가 커지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하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돈을 번다? 그래도 이게 25% 갔던 게 그 다음에는 뭐 21%나 20%, 그 다음에는 18%, 17%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PBR을 보자고 했냐면 26년, 7년만 보면 우리가 왜곡된 그 타겟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고 평상화됐을 때 그러면 28년 넘어서 29년, 30년까지 한 4, 5년 거를 쭉 펼쳐놓고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증감률의 커브가 나올 거 아닙니까? ROE도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에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ROE가 나올 거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뭐 15% 전후는 쭉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다고 봐도 제가 볼 때 PBR로 한 1.5에서 1.8 그 정도 레인지는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보여주신 PBR 차트는 아까 PER 밴드하고 확연히 다른 모습을 정반대죠. 보여주고 이쪽은 밑으로 이익이 나면 날수록 점점점 싸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싸다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낮아진다. 네. 이거 보고 싸다고 하면은 조금 개념이 틀린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걸 보면서 여기 보세요. PER이 쭉 내려오니까 다 싸다고 다 덤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PBR로 설명할 때는 이게 3표준 편차까지 지금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영역에 지금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BR이 얼마였게요? 뭐 5배도 좋고 3배도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PBR로요.
PBR로 보면 높지 않습니까? 이제 포워드로 땡겨와서 이제 뭐 네, 이제는 이제 포워드로 땡겨와서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1.5배 내외까지 와 있고 하이닉스도 2배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오고 지금 40%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높았었다. 그러면요, 지금 보여주신 PBR 밴드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 지금은 높은 구간이고 조금은 높죠. 전 고점은 상당히 이제 고평가 영역에 갔던 거라면 아까 대표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신 게 전고점 갈 수 있다. 네. 요건데 전고점을 가려면 다시 고평가 영역에 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안 가도 어떻게 1년에 버는 EPS만큼 매년 쌓이잖아요. 네. 북이 만약에 100 있으면 금년에 막 25를 추가로 더 번다. 그럼 25만큼 쌓이는 거예요. 기간 지나가면. 네, 그럼 나중에 멀티플이 가만히 있어도 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거 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숫자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간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금방 이렇게 V자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예. PBR 한 1.8배 정도까지는 다시 네, 충분히 갈 시도할 수 수 있다. 있고 예.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게 장부에 쌓이면 시간의 문제일 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10배 이야기하면서 코스피 뭐 12,000 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외국계 IB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국 네. 진짜 싸다. PBR 10배 갈 거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한국이 얼마나 순환적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이익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이 떨어지거든. 예, 그거 그리고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냥 위에서 톱다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을 잘 알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 갔다 온 데가 여기예요. 2.01배. 그래서 8배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익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 타겟 코스피가 더 올라가 있죠. 요번에 이익 올라오기 전에는 저것도 지난번 올라온 한 9,300 선이었어요. 이게 800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도 800까지 가도 잘 간 거다. 많이 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이제 뭐 키움증권이 됐든 뭐 다른 대신투자증권이 됐든 타겟 지수를 쭉 내리는 지금 일련의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죠. 저는 그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를 국내 증권사들이 쭉 내놨는데 갭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걸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140만 원대도 있고 400만 원대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거 말씀하시는 제가 자료를 네. 가져왔는데 470만 원. 그러니까요. 맥스로 보는 데는 제일 낮게 보는 데는 148만 원. 예, 요게 BNK 증권일 거예요. 아마도. 200만 원 정도로 올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최근에 또 네. 아, 또 다시 내렸어요. 낮췄어요. 어제 기준으로도 아, 봤을 다시 때도. 낮췄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 전 거 보니까 360만 원대 있다가 일주일 만에 330만 원으로 30만 원 내렸어요. 와, 이 주가가 높다 보니까 목 30만 원씩 내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자료를 본 건가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캐리올이 많이 축소됐다고 해도 아직도 100%대라니까요. 그래서 반만 믿고 생각을 해보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저렇게 100% 괴리율이 생기면 헤드가 일단 부르죠. 혼나고 시작했어요. 헤드가 부르잖아. 일로 와봐. 네. 이거 왜 아직도 목표 주가 이렇게 둘 거야? 혹시 저 종목과 사랑에 빠진 건 아니냐. 아. 똑바로 설명해봐라. 네. 현재 주가보다 업사이드가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사면 2배 그러니까요. 이상의 수익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그 기간도 증권사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1년 안에 정말 2배 된다 자신 있어? 이런 질문을 보통 리서치 헤드가 하죠. 하고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100%씩 맞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야, 좀 현실을 좀 감안해봐. 우리가 주식 리서치를 할 때 이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예술일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디 뭐 해외 IB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경제연구소에서 리포트 쓰는 게 아니에요. 되게 상업적인 리포트예요. 비즈니스를 유발하는 리포트예요. 주문을 받기 위한 리포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좀 매수 쪽으로 많이 편향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뭐 신도 아닌 다음에 그걸 뭐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좋아요. 실적을 잘 맞추든지
목표 주가를 잘 아, 맞추는 그래요? 두 개 다 잘 맞추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좋다. 예. 그도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애널리스트와 내리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때는 뭐를 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반만 믿자. 반만. 예. 평균 낼까요? 예. 평균 내서 평균 낸 것도 그거에 반만 믿자. 여기 있는 목표 주가 괴리율이라는 게 470만 원까지 지금 112%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30만 원 목표 주가 평균가 그걸 기준해서 지금 주가로 볼 때 112%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470%라면 200%가 넘어갈 거래 저거? 예. 저, 네. 예. 그래서 많이 후려쳐도 뭐 한 50% 내외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아니,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싶어요. 또 모건 스탠리가 네. 네, 그 코스피 다시 9천 간다 네. 이렇게 또 보고서를 내놔서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클릭해서 봤거든요.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청산이 됐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할인율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예. 할인율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은 좋아져요. 네. 우리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요. 할인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할인율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여기 써 있는 대로 금리도 있고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야지 주식 가지고 누가 주식 하겠습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베타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을 볼 때는 베타가 그냥 뭐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볼 때는 그들은 우리는 one of them이에요. 많은 투자 대상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할인율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올라가요. 네. 올라가니까 우리 밸류를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내려간다? 그럼 우리 시장의 베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최근에 조금 그나마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다시 타코가 나오잖아요. 미국 이란 전쟁. 야, 4.7% 오니까 알람벨을 쾅쾅쾅 땡땡땡땡땡 울리니까 트럼프가 잠깐 공습 중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4.7% 넘어가면 이제 5.0 가면요. 그때는 주식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다 도망가야 돼요. 네. 예, 그때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는 알람벨 정도가 아니고 사이렌이 울린다. 공습경보다 네. 도망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4.7에 접근만 하면 뭔가 액션이 나와요. 미국에서 야 잠깐 워 지금 워워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밑으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좀 빨리 끝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야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것도 조금 더 지연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하면서 다시 그럼 배팅하는 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나올 때가 이제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모멘텀은 미국이란 전쟁 이게 협상으로 가는 타협으로 가느냐에서 뭔가 캐탈리스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그럼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는. 예, 그러면 성장주가 또 좋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란 전쟁과 매크로, 국채 금리 요 부분일까요? 아니면 빅테크에 투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뭐 다 맞다고 보는데요. 또 환율도 있어요. 환율. 아, 네. 우리가 까먹고 있었죠. 환율이 우리가 뭐 1,550원 막 여기 가서 야 이거 뭐야 우리나라 지금 갑자기 옛날 금융위기 수준까지 가버렸네. 네. 이랬었잖아요. 그러던 게 스멀스멀 내려가더니 100원 이상 떨어졌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환율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환율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환율이 낮아진 게 너무 반갑지만 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엔캐리. 뭔지 아시죠? 아니요. 엔캐리보다도요. 네. 이 수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낙폭이 컸으면 다음 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생각보다 정도일 것 좀 같거든요. 생각보다 안 그래도 지금 숫자에 예민한 시장이 됐는데 실적 하향 조정이 분기 실적 하향 조정이 나와야 될 수준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리합니다. 예.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생각보다 덜 나와요. 아. 마진 있잖아요. 마진 크면 클수록 훨씬 덜 나와요. 그렇죠. 예.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을 안 하는
지금 이제 상태인 거는 맞아요. 너무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4분기 실적 추정치에 근데 반영을 이제 못했을 환율이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 지금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 1,400 초반까지 갔다가 또 1,400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네. 보니까 이제 추정치 하향이 안 있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김현배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고착화된다 그러면 아마 이익 추정치를 밑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아, 제가 요즘에 너무 쫄아 있는지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장이 좋을 때라도 이런 질문을 여쭤봐야 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대표님처럼 30년 연륜이 있으신 분께만 여쭤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저점이라고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장하시는지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다고 올 생각하세요? 때마다 지금 몇 달 동안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한 20% 이상 현금 맨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저는 5%대로 현금을 오히려 줄여라. 아, 네. 지금 현금 쓸 때다. 네. 지금 투자할 때다. 네, 저점 우리 뒤로 지금 지나갔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지금 제 마음이 쫄아드니까 역시 저점인가 아니 봐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지금도 뭐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뭐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도 걱정하고 지금 밑으로 막 30-40% 떨어졌는데 지금도 걱정하면 어떡합니까? 네. 지금은 용기를 사야 될 가질 때다. 때다. 용기를 가질 때다. 아, 좀 그러면 외국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환율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나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보면 가장 낮은 상태로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야 될 때가 아닌가. 당연히 그런 기대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안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일단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차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것 중에 삼성전자는 지금 최저치예요. 50%도 지금 하회하고 있는데 잘 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때 외국인에 입장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3배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이상 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입장은 벌써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비대해져 있을걸요. 그 좀 줄이고 싶은 욕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 좀 비대해졌던 포트폴리오 툭 튀어나왔던 비중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다. 그동안 열심히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보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메모리가 지금은 중국 위협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뒷시간에서 나와서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CXMT 창신 메모리에 대한 공포 우려를 너무 지금 주가에 너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철강이나 화학 여기 태양광 이쪽에서 봤던 그거를 지금 보면서 야 이거 다 쫓아와서 큰일 났다. 저는 그거 아닐 거다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DDR4, DDR5 그쪽 DDR4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안 하는 쪽인 거고 DDR5 이제 열심히 창신이 해가지고 막 쫓아온 거는 같은데 아직도 뭐 3년 정도는 이제 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DUV 이야기 나와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우와 그래 ASML 주가까지도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기술력이 DUV 자체로도 한 10년은 더 이제 더 옛날 장비 수준으로 이제 한 거고 지금 사실은 쫓아오려면 EUV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미국이 막아놓기도 했지만은 자 EUV를 사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TSMC 파운드리 하는데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2나노 하는데 여기서 사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HBM 3, 2, 4 이런 거 하면서 이제는 마이크론도 사가기 시작하고 SK 하이닉스도 사고 또 인텔도 파운드리 하니까 이렇게 사잖아요. 한 5개 정도 회사가 주문을 내는 건데 한 번 주문 내면 1년 반 걸려요. 받으려면. 근데 앞에서 다 사가고 우리 또 호남권에다가 지금 공장 막 짓는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용인 클러스터인데 짓고 우리가 그래서 막 지으면서 캐파를 증설 HBM 특히 3, 4 더 앞으로 보면서 가면은 우리 거 대주기도 ASML이 바쁠 거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쫓아왔지만 앞으로는 EUV가 없으면 이 격차가 오히려 주는 게 아니라 더 늘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쪼냐? 저는 지금은 좀 시장이 오해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국뽕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5% 그러니까 이 돈을 써서 종목을 사야 할 때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시나 반도체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흐름이 좀 다채로워지다 보니까 더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있는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코어 핵심은 뭐 반도체 AI 이쪽을 이제 보고 싶은데 과거에 저는 이제 네이버라는 주식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네. 저도 인터넷 업종으로 베스트앤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 과거 인터넷 그 체제로 아직도 회사가 있다. AI로 간 지가 지금 몇 년이 된다. 아직도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 하는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고 생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죠. 네. 그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랑 결혼해서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니지먼트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무언의 압력을 주지 않을까요? 야, 지금 AI 세상이야. 그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 뭔가 전략을 많이 수정을 해. 이런 게 이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군가가 또 그 대체 자산 운용사죠. 90억 달러를 또 넣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진짜 생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100억 달러를 갖다 부었는데 안 바뀌면 이상한 거죠. 그런 면에서 AI 쪽에 저는 뭐 이제까지 그런 쪽 뭐 네이버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런 느낌이 솔솔 이제 나는 것 같고 또 트레이딩 할 부분들이 좀 있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낙폭과대 자체가 싸진 거 자체가 매력 요인으로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트레이딩 하는 국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현금은 이제는 써야 될 때다. 현금을 키워야 될 때가 아니고 도망갈 때도 아니다. 현금을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현금이 이미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의 말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